개천절 서울도심 10인 미만 집회 2대 이상 차량 시위는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집회 참가 차량 벌점 40점, 도로정보 교통방해 벌점 100점,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 7월 25일 이석기를 사면하고 이석기를 석방하라 라는 차량 집회가 개최된 바 있고요. 저것 때문에 광화문 교통 많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허용을 했어요. 2,500대가량 차량이 동원됐기 때문에 이석기 석방에는 허용을 하면서 반정부 집회 차량 집회는 금지하는 논리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반발 여론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57명이었고요. 오늘은 더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이라는 논리도 좀 빈약한 거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의당과 참여연대 측의 입장은 뭘까요? 정의당, 감염병 확산 위험과 관계없는 비대면 시위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 금지 원칙 위배 가능성이 높다라고 비판했고요. 참여연대도 사람 간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접촉 없이 하는 차량 집회는 원천 봉쇄할 일이 아니다.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정부에게 비판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좀 뭔가 이재명 기자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들에게 시위와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허용이 돼야 하는데 이건 헌법상의 기본 권리인데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차량 집회는 허용했으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차량 집회는 안 된다. 이 논리가 뭡니까? 이건 말고 분명히 좀 차별적인 또 다른 근거가 있겠죠, 설마 정부가. 예. 근데 일단 이석기 차량 집회는 광화문이 아니라 서초동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 점을 바로 잡고. 그다음 이석기 집회 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당시에는 코로나가 재유행 단계는 아니었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대유행하고 있다 하는데 사실 제가 숫자를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숫자 찾아보니까 이석기 집회했었던 7월 25일 전날, 24일 날이 113명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그런데 사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어제죠. 38명이기 때문에 사실 신규 확진자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추석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역 상황은 다를 수 있으나 어쨌든 뭐 코로나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약간 좀 경찰의 해명이 좀 궁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당시 경찰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차량 시위를 사전에 신고했고 전체 차선을 점거하지 않았고 일반 교통 방해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용했다 이런 건데 글쎄 이번 시위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분명히 교통이 방해될 것이다 이런 전제 속에서 지금 일단 원천 2대 이상을 원천 금지하겠다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뭐 정의당 참여연대도 마찬가지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방역을 위해서 분명히 차량 집회 어떤 집회에 대해서 정부가 제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 가면서 뭐 이동을 제한하고 영업을 제한하는 것처럼 분명히 집회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는데 정부는 분명히 이동의 자유나 뭐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때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국민들한테. 사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미안하다 얘기를 하는데 역시 집회 자유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집회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건 굉장히 미안한 일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국민의 헌법적 권리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게 물론 방역을 위해서 집회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걸 뭐 무조건 원천 차단한다, 원천 금지해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연 방역을 준수하면서 집회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고민하는 게 저는 정부고 그것이 사법부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 개천절 집회를 주도하는 측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차량 시위는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9대로 제한하고 종로구를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헌법 위반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소집과 해산의 단계에서 감염병 예방에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예를 들면은 온라인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서만 의사연락을 한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집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사 출신께서 보시기에는 이 이중잣대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차량 시위 금지에 관한 이것에 대해서 법원에 이제 그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 법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제 그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요. 차량이 이동하는 경우는
이 교통 관련 법에 의해서 편대 비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은 그걸 이제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차량이 그 정지된 상태는 그 법이 적용되지 않고 예. 또 드라이브 스루에서도 문제가 안 되듯이 그 이 코로나 방역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집회 주최하는 측에서 광화문에 사람이 들어가는 대신에 차량 예를 들어서 몇백 대가 들어가서 하겠다 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금지시키기는 좀 딱히 어려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천 대를 가지고 하겠다는 경우에 수천 대가 도로를 점거하려면 사실 강북을 거의 다 지금 웬만한 그 사대문화는 다 차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강북의 교통이 전면 마비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게 광범위한 장소에 수천 대가 그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허용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좀 의문이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광화문 정도는 법원에서 차량 시위를 허용할 것 같고요. 아마 수천 대 정도는 광화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법원도 허락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예.